김시습의 이생, 주장, 전, 이생이 주장을 넘보다 엿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의 소설 전개 부분. 이생의 부모가 이생과 최랑의 사이를 반대하자 최랑이 알아눕게 되고, 이에 최랑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한문소설이라고 했지만 그냥 최초의 소설 이래도 되겠네. 왜? 한글 소설보다는 한문소설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중에 하나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전기적, 이때 말하는 전기적이라는 건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일렉트로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장치를 보여줌으로써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과 결혼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최랑의 죽음과 재회, 그리고 이별로 이어지는 비현실적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작품 중간중간에 시를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와 정조, 정서 플러스 어조, 분위기, 시적인 장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최씨, 최랑이죠.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 라고 하였소. 이때 성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논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공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나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상대를 설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침에 나올 때 인사하고 들어가서 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외박했다는 거야. 외박한 지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사흘을 외박한 거지요. 누구랑? 여자랑.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고 하겠소?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완곡하게 집에 가야 돼 라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또 고개를 끄덕였다. 왜? 별 수 없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것은 매일 만났다는 거네. 어느 날 두둥,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거, 즉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려면 그 당시엔 서당이나 이런 국학이나 이런 거겠죠. 당연히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면서 이게 어찌된 것이냐?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왜 사고 쳤어? 라고 상대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기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눈치 빨라요. 그죠? 이 일이 탈로 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한테 욕먹는 게 문제네. 요거는 조금 요즘 마인드하고는 안 맞아요. 어쨌거나 간에 다른 사람의 평판을 중시하는 태도. 또 만일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너의 그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아라. 한마디로 뭡니까? 자식 교육, 남들이 나에게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할 거야. 아니면 가문의 명예, 내지는 뭐 다른 집에 누를 끼치는 거 등등등등. 아버지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이생과 최랑의 사랑이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방해를 받네요. 자, 이생은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자, 혼사장의 화수로 이생과 최랑이 시련을 겪는 거예요. 자,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 어떻게? 큰일 났네. 그렇다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 이건 또 안 되잖아. 반면 도중 장면이 바뀌어서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네 글자 뭐라 그래? 그렇지, 오매불망.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최 씨, 최랑은 이생이 울주로 쫓겨간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하를 시켜. 이 향하라는 말이 이 소설, 저 소설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동명이인? 그게 아니라 그냥 계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계집종.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웃집 사람은 뭐야? 정보 제공자.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데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는 부모가 배필을 정해주던 당대의 엄격한 유교적 혼인관을 엿볼 수 있으며, 자,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유연애한 사실이 발각되어 공부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이웃집 사람의 이런 말이 없다면 최랑이 이생의 소식을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웃집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제공자이면서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병이 나서 무슨 병? 상사병.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한마디로 식음을 전폐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어. 그냥 병났다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최 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세를 물어보아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거는 허락을 안 받고 연애를 한 거잖아. 허락을 안 받고 외간 남자와 연애를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 아픈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 한마디로 연애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뭐 요즘으로 본다면 뭐 핸드폰 SNS를 받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받든가 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하였구나. 왜? 무엇 때문에 아픈지 병의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거 아니야. 계속 보약만 사 먹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딸을 애지중지하는 부모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생이 누구냐? 후이지 이생.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라고 하는 걸 본다면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은 부모의 허락하에 연애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생과 최랑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사랑이 먼저였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생과 최처녀, 최랑의 사랑은 작가의 진보적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왜 숨겼어? 암튼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즉 이성 간의 사랑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고 있었고, 자 예를 들어서 뭐야, 시경을 예를 들고 있네요. 그죠? 시경에는 뭐야, 시집을 가고 싶은 처녀가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매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나한테 구원해 주세요 라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은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늘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자연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근데 그게 하늘과 땅도 딱 맞는 게 있고 남자와 여자도 딱 맞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이 뒤집어져. 그러면은 흉하다 이런 소리예요. 됐어요? 정조를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인연이 아닌 사람하고 이제는 행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최랑은 지금 시경의 주남편과 그 다음에 주역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하지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연애했다는 거죠. 부모의 허락 없이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주위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경의 주남편과 관련된 비유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이 이 주남편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슬러시. 그러면 다른 나무가 남자고 덩굴은 여자라고 봐야겠네요.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당 처녀의 행실은 또 뭔데?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뭐야, 자유연애했구나, 이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행실을 언급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위당 처녀의 행실을 알고 싶어? 그럼 요 정도만 하세요. 원나라 때 왕서생, 남자네요,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서 지들끼리 부부가 된 이야기. 깔끔해. 어쨌거나 간에 죄가,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을 어긋난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욕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죄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겼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면, 이생인데 왜 가씨 집안의 향을 훔쳐? 최랑이니까 최씨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것도 고사야.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계속 고사를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처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가씨 집안의 향을 훔쳤다는 게 뭐예요? 간단해. 가씨 집안에 여자가 있었어, 딸이 있었어. 근데 정말 소중한 집안의 가보야. 뭐 수천억이야, 아니 수천억을, 수천조를 줘도 팔 수 없는 가보가 있어. 그게 향이야. 근데 그 향을 남자를 위해서 꿀떡 준 거야. 헐, 이런 거예요. 맞잖아. 한수를 훔쳤다는 고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이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 상사병이 되겠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움이 깊어져서 병이 되었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잘났다. 남자 하나 때문에. 지금은 부모를 겁박하고 있는 거죠. 겁을 주어서 협박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이생과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안 돼.
그러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협박하는 거 맞죠?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최랑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비적으로 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 이생. 이생은 아버지가 내려가! 한가만 깨갱하고 내려갔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소설은 남주보다는 여주가 훨씬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적극적이고 근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극적, 능동적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줌.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 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어떤 거 죽겠다니까.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살려야 되니까.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었던지 잠깐 이게 먼저네. 그죠? 이게 먼저예요. 한마디로 이생의 아버지는 집안 즉 가문을 중시하는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죽겠다고 쓰러져서 엎어져 있는데 바람났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거죠.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 외모도 남부럽지 않으니 자, 자뻑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입신양명. 따라서 이 이생의 아버지는 자식, 이생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굳이 서둘러서 혼처를 구하고 싶지는 않소.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아가씨들 막 몰려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라고서 직설적 말하기를 통해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는 다시 이씨 집안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 이 남자가 이생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부심이 꽤 크구나. 그럼 부심을 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시대의 벗들이 내 친구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더이다. 자,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난 순마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자가인. 즉 이생 아버지의 부심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를 추켜 세움으로써 호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웅크리고 있지만 이때 웅크린다는 것은 추워서 아니 관직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입신양명을 하진 않았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반드시 큰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제 여식도 과히 남에게 뒤지지는 않으오니 그렇다고 내 딸내미를 낮출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격이 안 맞는다고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딸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급이 비슷해. 이런 거예요.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말을. 그러면 이 이생의 아버지가 할 말이 사실은 별로 없겠죠. 반대할 만한 게.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부친이 말하였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공부를 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한마디로 가난이죠. 나 가난해.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게 많은데 힘들어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제 문벌 좋고 번성한 집. 이건 누구네 집이야? 자기 집이야? 최랑의 집이야? 그렇죠. 최랑의 집이죠. 어찌 한미한 쪼잔한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선비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 이제는 낮추는 거야. 부심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너희가 너무 높고 우린 낮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격이 안 맞아 하면서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라고 해요. 호사가.
어쨌거나 간에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게 고하자 최씨 부인이 말했다. 가난해? 돈이 없어? 우리 돈 많아. 우리가 다 할게. 이거예요. 반대 근거를 대안을 제시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지 뭐.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거 묻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지었다. 뜬금? 이 소설은 중간중간 시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겠어? 그렇지. 기쁜 거지. 신나는 거지. 왜? 결혼하게 됐으니까.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자, 우리가 여기서 깨진 거울, 깨지다, 부수다, 파, 거울은 경, 그래서 파경. 우리가 파경 그러면 부부간에 깨지는 걸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생과 최랑의 이별이야. 근데 뭐예요?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죠. 결혼하게 된 거, 허락받은 거. 은하수의 까마귀와 까치들이 가만 은하수의 까마귀와 까치 어서 많이 보던 소재인데 그렇죠. 견우와 직녀설하죠. 아름다운 기약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도와주었네. 이제 월화노인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한옛날 동양,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전설 속에 나오는 신선이에요. 뭐?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신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월화 노인이 개입을 해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월화 노인이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노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월화 노인의 아내는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아내는 삼신할미예요. 삼신할미는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부부에게 자식을 점지해 준다는 전설 속의 신선, 여자 신선. 그러니까 선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인을 우리는 삼신할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화 노인과 삼신할미가 부부예요. 그럼 누가 먼저? 그치, 월화 노인이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삼신할미가 작업을 해야겠죠. 월화 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삼신할미가 먼저 작업하면 그건 큰일 나죠. 사고예요. 어쨌거나 간에 붉은 실로 메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청실, 홍실, 엮어서 하는 거예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시오. 결국 이 시는 두 사람 이생과 최랑이 헤어졌던 이 상황을 뭐했어? 다시 이제는 결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생이 너무너무 기뻐서 뭐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씨는 당연히 기쁘겠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 한 수를 지었다.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이별이 결혼까지 가네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화위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맹세의 말, 어떤 말, 이생과 최랑이 부부가 되자는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라. 이때 작은 수레는 혼인가마예요. 그렇다면 결국 끌고 갈 날은 결혼하는 날이죠. 결혼하는 날을 어느 때일까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축받고 일어나. 왜? 병들었었잖아. 꽃비녀를 추스리네. 꽃비녀를 추스린다는 것은요. 외모를 단장하는 거죠. 왜? 이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생과 최랑과 이생은 각각 시 한 수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두 편의 시는 자,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비유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됨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장면 볼까요? 이에 길이를 가려, 길이라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을 가려 혼례를 치르니 이게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끊겨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이거 남남처럼 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야? 부부 유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록 양홍과 맹광, 포선과 한소군 같은 부부라도 얘네들은 또 누군데? 그러면 그냥 누구라고 볼 것도 없어. 그냥 금실이 좋은 부부를 비유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 없었다. 자, 결국 비유법을 사용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매우 지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생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결국 뭐야? 이생 아버지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네. 뭐가? 그렇지, 입신양명.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우리는 요 대목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에서 이생과 채랑이 우연히 만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련을 겪죠? 어떤 시련이에요? 그렇죠. 부모. 정확하게는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인한 이별 상태, 강제 이별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강제 이별 상태에서 채랑이 병이 나가지고 깨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랑의 부모가 이제는 이생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가는. 자, 우리는 어느 부분? 요 V라인, 그죠? 요 V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이생의 부모가 둘 사이를 반대하자 채랑이 알아눕게 되고, 이에 채랑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